전업 투자자 할아버지한테 한글보다 주식을 더 먼저 배운 민호.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당한 주가 조작 사건을 목격하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금감원도 모두 외면한 할아버지의 녹아버린 계좌. 민호는 차트를 보고 알아차려 버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작전 세력한테 당한 거예요. 꼬마 천재의 이 한마디로 시작된 주가 조작 사건은 다시 재수사 개시가 결정되는데요. 과연 민호는 무엇을 보고 알아차린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 15층. 이른 아침부터 거실에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컴퓨터 화면에는 빨갛고 파란 선들이 복잡하게 얽힌 차트가 가득합니다. 11살 박민호는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아빠와 할아버지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박준호는 대기업 중간 관리직으로 생계를 책임지느라 늘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호는 할아버지 박태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태성은 아들의 벌이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지자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로 용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68세인 할아버지 태성은 꽤 오랫동안 주식 투자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온 나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HTS 프로그램을 켜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며 종목들을 분석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는 항상 실전은 다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몇십 년 살아온 경험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할아버지 곁에서 자연스럽게 주식 차트와 경제 뉴스, 유튜브 투자 방송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는 놀라운 분석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청소년 모의 투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천재 소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회사 주식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월요일 아침 민호가 대양바이오라는 회사의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 대양바이오는 사흘째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1,000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1,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거래량을 보세요. 갑자기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는데 특별한 뉴스나 공시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제가 본 다른 종목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민호는 지난 몇 달간 모의 투자를 하면서 여러 종목의 패턴을 관찰해왔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급등하다가 폭락하는 종목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모의 투자에서 1등했다고 해서 실전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할아버지가 몇십 년 해본 건데 이런 건 그냥 좋은 재료가 나온 거야. 바이오 회사니까 신약 개발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날 밤 태성은 전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대양바이오에 올인했습니다. 연속 상한가에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완고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목요일 아침, 민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대양바이오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날까지 상한가를 치며 1,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순식간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1,200원, 1,000원, 800원.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태성은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이었던 자신의 계좌 잔고가 순식간에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가 이어지면서 전 재산의 절반, 2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태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진 충격의 현실 감각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이 태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거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우리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태성은 체면이 구겨진 상황에서 손자의 말에 더욱 귀를 닫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구로경찰서 민원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대양바이오 차트를 출력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신고하러 오셨다고요? 담당 경찰관은 중년 남성으로 이런 민원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태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투자 손실은 개인 책임이고 조작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식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르신, 요즘 그런 민원이 정말 많아요. 다들 돈 잃으면 조작이라고 하시는데 증거가 있어야 조사를 하죠. 태성은 허탈한 마음으로 여의도 금융감독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주가 변동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감원 담당자 역시 서류만 받아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실수로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도움을 요청한 곳에서는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태성은 침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밥도 거르고 말없이 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틈으로 할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맞다면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야. 어른들이 찾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찾아보자. 그날 밤부터 민호는 혼자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패배감에 빠져 있었지만 민호는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호는 책상에 앉아 본격적인 탐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든 새벽 시간, 민호는 컴퓨터 모니터 3개를 켜놓고 대양바이오의 거래 패턴을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루짜리 사건이 아니야. 분명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야. 민호는 HTS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데이터를 모두 뽑아냈습니다. 거래량, 거래 시간, 체결 가격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 주식 카페와 주식 관련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의 글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컴퓨터 앞에서 밤새 작업했습니다. 대양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글들이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지, 어떤 아이디들이 주로 활동했는지, 그들의 글 작성 패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양바이오 주가가 오르기 한 달 전부터 특정 아이디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손으로 만들어진 분석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민호는 형광펜으로 의심스러운 아이디들을 표시하고 그들의 글 작성 패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GOLDMINER 77, RICHBOY 2024, MONEYKING 이 세 아이디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서 똑같은 논조의 글을 써요. 그리고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활동해요. 마치 업무 시간처럼요. 민호는 이들의 글 내용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대양바이오의 장점을 언급하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매수를 권유하는 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최고점에 달하기 이틀 전부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과거 활동이었습니다. 대양바이오 이전에도 다른 주식들에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적어도 5개 종목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민호가 찾아낸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토요일 아침,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태성은 며칠째 우울한 상태였지만 손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민호가 보여주는 자료를 보며 점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내가 혼자 한 거니? 네. 보세요. 여기 이 패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실제로 대량 매도를 한 시점이에요. 민호가 가리킨 차트를 보며 태성은 경악했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기 하루 전. 그 의심스러운 아이디들과 연관성이 보이는 시점에 대량 매도 물량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미리 주식을 사놓고 온라인에서 분위기를 띄운 다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빠져나간 거예요. 완전히 계획적이었어요. 민호는 또한 이들이 사용한 계좌들의 거래 패턴도 분석해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수량으로 매매를 하는 계좌들이 여러 개 있었고 이들 모두 같은 IP 대역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믿으시죠? 이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빠져나간 거예요. 이건 명백한 시세 조종이에요. 태성은 손자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민호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며칠간 손자의 말을 무시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이 자료 가지고 다시 신고해봐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태성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혼자 가서는 또 무시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호의 자료를 들고 오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윤재호 70살의 전 금융감독원 조사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태성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시절 투자 공부를 하며 스승으로 모셨던 인물이었습니다. 금감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시세 조종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였죠. 은퇴 후에는 종로구 인사동 근처에서 조용히 지내던 윤재호는 태성의 급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습니다.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난 두 사람. 윤재호는 태성의 지난 며칠간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나? 목소리가 많이 상했구나. 선배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제 손자가 만든 자료인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민호의 분석 자료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20장에 빼곡히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윤재호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으로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자가 만들었다고. 몇 살인데? 11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윤재호는 자신의 서재로 태성을 안내했습니다. 금융 관련 서적들로 가득한 책장 앞에서 독서용 안경을 쓰고 민호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윤재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윤재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그는 중간중간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정말 손자가 한 거라고. 네, 11살짜리가 혼자서 밤새가며 만든 겁니다. 저는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얘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낸지. 윤재호는 30여 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수많은 조작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으로 봐도 민호의 분석은 전문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실제 거래 패턴을 연결시킨 부분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태성아, 이 아이가 찾아낸 패턴들. 우리가 시스템으로도 잡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야. 특히 이 거래 시점 분석은 정말 놀랍다. 여기 보게. 이 의심 계좌들의 매매 타이밍이 분 단위로 일치하고 있어. 윤재호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민호가 IP 주소 패턴까지 분석한 것을 보고는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었지? 우리 조사국에서도 이 정도 분석을 하려면 팀을 이뤄서 몇 주는 걸릴 텐데. 다음 날 윤재호는 직접 민호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성의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자리. 윤재호는 민호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민호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선배님이 금감원에서 일하셨다고 하시던데 제 자료 어떠셨어요? 민호의 당당한 태도에 윤재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분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 패턴을 어떻게 찾아냈니? 정말 혼자서 한 거야?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발견하면 계속 파고들어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IP 주소는 어떻게 알아냈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글을 쓸 때 남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걸 크롤링해서 분석해봤더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윤재호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크롤링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부터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30년간 이 일을 해봤지만 이런 직관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 태성아,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 민호의 분석을 완전히 검토한 윤재호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정식 제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제보를 한다면 금감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재호의 제보가 들어간 지 3일 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의 대회의실에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것은 모두 중년의 조사관들과 시스템 분석가들이었지만 그 한가운데 교복을 입은 11살 민호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금감원 시장 감시국 김 국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IT 조사팀 박 팀장과 시세 조종 전담 조사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학생이 이 분석을 다 했다는 건가요? 담당 조사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호 전 국장의 보증과 함께 제출된 자료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더구나 윤재호는 금감원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그의 추천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 혹시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이 도와주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 혼자 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민호의 당당한 대답에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은 민호의 분석을 금감원의 고도화된 시장 감시 시스템에 넣고 재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억 개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의심 거래를 포착하는 최첨단 AI 시스템이었습니다. 검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손으로 찾아낸 패턴들이 시스템 분석 결과와 98% 일치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민호의 분석이 시스템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EI가 찾아낸 몇 가지 패턴은 놓쳤는데요. IT 조사팀 박 팀장이 탄성을 지었습니다. 특히 민호가 분석한 온라인 여론 조작 부분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거래 데이터만 분석하는데 이 학생은 커뮤니티 활동까지 연결해서 봤네요. 정말 기발한 접근법입니다. 수석 조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호가 직접 자신의 분석 방법을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일어서서 대형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어른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상한 것들을 연결해서 봤을 뿐이에요. 민호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종목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예요. 조사관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던 것을 11살 아이가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다니. 민호군, 혹시 다른 의심스러운 종목도 찾을 수 있을까요? 김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미 5개 더 찾았어요. 여기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민호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본 조사관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이 미처 손도 대지 못한 다른 조작 사건들까지 민호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에서 지켜보던 태성은 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그동안 이 아이의 말을 무시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호를 전적으로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김 국장의 결단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수사는 금감원과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와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민호가 특정한 의심스러운 아이디들과 휴대폰 번호, 계좌 정보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본부에는 민호의 분석표가 그대로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어요. 담당 검사는 민호의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시간대별 활동 패턴 분석과 IP 추적 자료는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찾아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과 네이버 주식 카페 글들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결과 작전 세력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주라고 불리는 총책이 있고 실제 매매를 담당하는 딜러,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라이터들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확보한 대화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대양바이오로 가자. 목표가는 1,500원. 라이터들 준비됐나? 내일부터 글 올리기 시작해. 개미들 충분히 들어오면 바로 털어버리자. 이들의 대화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수사 시작 2주일 만에 전격적인 검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여러 사무실과 자택에서 동시에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작전을 총괄했던 박모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증권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이런 조작 행위를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는 실제 매매를 담당했던 김모 씨와 이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서 실제 주식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천과 인천에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담당했던 4명이 더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수백 개의 글을 올리며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총 7명이 검거된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양바이오 외에도 다른 여러 종목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수법들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여론 조작은 기존 수사 기법으로는 적발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의 메인 톱 뉴스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온라인 주식 조작 사기단을 적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 수사기관도 찾아내지 못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어린 학생이 분석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뉴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의 분석 자료와 검거 과정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검거된 조직은 지난 1년간 여러 종목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터넷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어른들이 못 찾은 걸 초등학생이 찾아내다니. 이런 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다. 정말 자랑스럽다. 금감원에서 이 아이 스카우트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민호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유명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관심받는 거 싫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민호의 존재를 알아버렸고 곧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천재적인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어서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영개발원 같은 연구소에서도 만나자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MIT와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제안은 KAIST 금융공학과 김재현 교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과 금융을 접목한 핀테크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민호 군의 직관적 분석 능력을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혁신적인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KAIST 연구실에서 열린 미팅에서 김 교수는 민호와 할아버지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AI는 정해진 패턴만 찾을 수 있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반복이죠. 하지만 민호 군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연관성을 찾아내는 건 사람의 직감과 창의력이 필요하거든요. 김 교수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민호 군의 사고 과정을 AI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면 금융 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컴퓨터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합니다. 민호 군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주목하는지 분석해서 그것을 AI에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마치 민호 군의 뇌를 컴퓨터에 복사하는 것처럼요. 태성은 손자가 이런 고급 학문적 토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KAIST 연구실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 패턴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니? 처음에는 숫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튀어서요. 그래서 다른 날들과 비교해봤더니 정말 특이한 날이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엔 누가 그렇게 많이 샀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래 시간을 자세히 봤더니 비슷한 시간대에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 교수와 연구진들은 민호의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본 걸 인공지능이 찾아내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연구진들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11살 아이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몇 달의 공동 연구 끝에 민호는 정식으로 KAIST와 특별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정규 과정은 아니었지만 천재소년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도 조금 더 당당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괜찮겠니?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을 텐데. 태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게 좋아요.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민호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의 손자가 아니라
금융 사기를 척결하는 사회적 사명을 가진 젊은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각각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고 16살의 나이로 KAIST 전산학과에 정식 입학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태성은 손자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그때 내 말을 안 들어서 돈을 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일을 하게 됐구나. 민호는 이제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융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미 여러 논문을 발표하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젊은 연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한 패턴 이노말리 탐지 알고리즘은 금융업계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학 2년 졸업 후 민호는 동기들과 함께 자신만의 핀테크 회사 아이가드 테크놀로지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AI 금융사기 탐지 프로그램 아이가드는 출시와 동시에 금융권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놓치는 미세한 패턴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냅니다. 특히 온라인 여론 조작과 연계된 주식 조작이나 가상화폐 사기 같은 신종 수법에 특화되어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시스템 도입 설명회에서 민호의 발표를 들은 김 원장은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기존 대비 금융사기 적발률이 3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전혀 잡아내지 못했던 온라인 연계형 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민호의 아이가드 시스템은 출시 1년 만에 수십 건의 금융 사기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양바이오 사건과 유사한 대규모 주식 조작 시도도 여러 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범죄자들이 실제로 행동을 옮기기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탐지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스템이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민호의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SEC와 일본 금융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이제 20살이 된 민호와 8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예전의 작은 아파트가 아니라 민호가 번 돈으로 산 쾌적한 새 집이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의 전면 도입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태성이 민호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할아버지, 그 일이 없었다면 저도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회사 아이가드 테크놀로지는 직원이 200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그의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더 쉽게 잡힐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민호의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개미라고 불리며 늘 당하기만 하던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더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성은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고집 때문에 손자의 충고를 무시했던 일이 후회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이미 어른들보다 한참 앞서 있구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식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한때는 갈등의 원인이었던 주식이 이제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거니? 네, 할아버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가상화폐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범죄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민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 뒤에는 민호의 시스템 덕분에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조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한 천재, 소년이 개인의 상처와 분노를 사회적 가치와 정의로 승화시킨 감동적인 성장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시스템은 묵묵히 작동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11살 민호가 할아버지의 피해를 복수하며 전국의 투자자들을 구한 이 놀라운 이야기. 개인의 아픔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